네, 미국 경제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 만나보는 한밤의 미주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시간 10월 30일 수요일이고요. 자, 자정이 넘고 1분 30초가량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항상 자정이 넘어가면은 이제 슬슬 미국도 아침이 밝아오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갈 때가 돼가는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오전장 오늘 변동성이 극심한 모습을 커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3대 지수 모두 어쨌든 상승으로 조금 돌아선 거는 긍정적입니다. 뭐 많이 오르진 않습니다만 다우가 0.02%, S&P 500, 나스닥이 가장 좀 상승폭이 큽니다. 0.38%가량 오르고 있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장 초반보다는 조금 더 초록색이 많아진 건 긍정적입니다. 엔비디아가 좀 빠지나 싶었는데 지금 보합권에서 버텨주고 있고요. 브로드컴이 1.3%대, 또 AMD도 1.5%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호실적 발표하고 11% 급등하면서 함께 이 시놉시스의 주가까지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5%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이 파이낸셜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올랐다가 빠졌어요. 그래서 신고가를 찍고 내려온 종목들이 약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구글 메타가 1%대 강세, 일라이릴리가 잘 버텨내고 있고, 지금 화이자 무슨 일일까요? 2.5%가량 실적이 잘 나왔고 가이던스에 대한 기대도 있는데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맥도날드도 실적 발표하고 일단은 1.5%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양파 이슈가 어떻게 끝날지 좀 궁금해지는 가운데 오늘은 포드의 하락을 명키가 참 힘듭니다. 9%가량 실적 발표하고 나서 전기차 부분에서의 쇼크가 나면서 쉬어가고 있고요. 이에 테슬라도 함께 빠진다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테슬라는 조정받을 자리라서 빠진다고 해야 할까요? 1.3%대 약세, GM도 함께 2%대 하락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상당히 많은 어닝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장전도 마찬가지고 장 끝나고도 뭐 퍼스트 솔라와 AMD 당연히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구글 알파벳까지 이렇게 있고요. 치폴레 좋아하시잖아요. 치폴레 배고파졌어요. 혼다영 앵커님 굉장히 치폴레를 사랑하신다. 좋아합니다. 멕시칸 푸드를 좋아하신다고. 네. 저희 항상 광고를 기다리고 있고요. 자, 레딧과 스냅, 뭐 스냅챗의 스냅이고요. 굉장히 그 예전이라 그래도 한 10년 전인데 그 당시에 지금 밀레니얼 세대, 그 당시 10대, 20대 이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썼던 스냅챗인데 이제는 이제 바이트 죄송합니다. 스냅챗이 이제 틱톡에 밀려서 바이트 댄스의 틱톡에 밀려서 스냅챗이 지금 굉장히 좀 침체인데 자, 오늘 레딧은 이제 미국의 약간 클리앙이라고 할까요? 커뮤니티. 약간 클리앙이라는 단어도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무 오랜만입니다. 굉장히 IT 중심적인 그 친화적인 그 미국의 그 네티즌들이 모여서 커뮤니티 만드는데 미국의 상장도 있죠. 레딧이 오늘 실적을 또 내놓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해지는 오늘이고요.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내일 어떤 실적이 나오는지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캐터필라가 나와요. 중장비 업체 캐터필라가 내일 또 장전에 등판을 해서 상당히 저희를 어지럽힐 그런 예정이고요. 휴메나가 이제 1주, 2주 전에 보험 부문, 특히 이제 메디케어 관련된 보험의 이제 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상당히 고통을 겪었던 휴메나 주주분들이거든요. 휴메나 3분기에 어떤 실적 나올지 내일 오전에 나오고요. 일라이릴리가 내일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라이릴리가 오늘 이제 어떤 치료제 관련한 소식도 있는 것 같고 바이오젠 나오고요. ADP 우리가 이제 ADP 관련해서는 지표 내놓는 회사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ADP고요. 산탄데르 은행은 이제 스페인계의 은행이죠. 대표적인 스페인 은행 산탄데르 은행인데 내일 산탄데르가 실적 발표를 하고요. 글로벌 페이먼트 PG사인데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네이버 PG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이버 뭐 NHN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페이먼트 나오고요. 그리고 장이 끝나면 M7의 두 가지 MS와 메타가 나옵니다. MS와 메타가 내일까지 나오면 몇 개가 나오죠? 보통 그럼 테슬라까지 해서 4개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MS 메타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광고 관련된 이슈가 3분기에 중간에 있었고 호주에서는 이제 약간 그 불법적인
광고 등록물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초를 겪었었는데 영향이 있을지 체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로빈후드가 어제 나왔던 얘기가 카멀라 해리스와 그다음에 도널드 트럼프의 네. 배팅할 수 있는 그런 배팅 시스템을 이제 개시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또 CFTC와의 분쟁에서 승소해서 내놓은 네. 그런 상품이었기 때문에 네. 주목을 받았었는데 네. 이것도 오늘 주가 흐름 좀 궁금하고요. 네. 스타벅스와 카바나 그리고 로쿠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스타벅스 아시겠고 카바나 아시겠고 네. 로쿠는 우리나라 분들이 네. 부부가 만든 플랫폼이에요. 우리나라 분들이 만든 네, 이게 건데요? 로쿠가 원래 아마존 프라임의 원조 그런 거거든요. OTT의 원조인데 로쿠가 우리나라 심지어 교포분도 아니시고요. 서울에서 시작된 플랫폼이에요. 진짜요? 예, 매각이 이제 해외로 된 로쿠라는 플랫폼이라서 상당히 재밌는 플랫폼. 신기하네요. 로쿠가 원래 일본 쪽에 팔렸다가 그 지분을 가지고 미국에 상장된 그런 플랫폼이라서 로쿠의 성장세도 네.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로쿠 관련된 이야기도 나온 게 있었는데 저희가 확인을 조금 더 해보고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목요일 되면 우버, 펠로톤, 머크 뭐 바빠요. 이렇게 이번 주 여러 너무 가지가 바빠요. 나와요. 그래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목요일은 장 끝나고 아마존, 애플이 나오고 그렇죠. 인텔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보셔라. 그리고 US 스틸, 일본 재팬 스틸에 팔린다는 그 US 스틸 지금 또 목요일에 스탠바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 되는 이번 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일단 구글 알파벳부터 기대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봐야 되는지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구글 알파벳 뭔지. 어닝 전에 어떤 걸 좀 볼지 포인트를 좀 가져와 그렇죠. 봤는데 자, 오전 6시 5분 우리 시간으로 6시 5분에 오늘 구글 알파벳이 어닝을 발표하는데요. 네. 자, 뭘 보시면 좋을 것 같냐? 그럼 일단은 AI 투자가 막대했습니다. 그렇죠. KPX가 말도 못했는데 120억 달러의 KPX를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1억 달러만 해도 1,300억이에요. 그런데 120억 달러를 지금 지출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투자가 어떻게 수익으로 전환됐냐? 그게 시장에 초점을 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 시장, 구글은 애드센스라는 막대한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터넷 하다 보시면은 되게 뜬금없이 나오는 하나씩, 요게 다 구글 베이스 애드센스에서 뿌려주는 광고인데 얼마나 입지가 강화됐거나 약화됐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아마존이 치고 올라오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지를 오늘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 M7 중에는요. 올해 YTD가 하위권이라고 합니다. 정말요? 올해 1월 1일부터 이 주가 상승률이 테슬라와 MS를 제외하고는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 위에서는 다섯 번째, 요 정도 된다 그래요. 20%나 상승했는데 워낙에 M7이 달려 했잖아요. 말도 못하게 이제 멈추지 않는 열차였기 때문에 그랬고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바이고요. 클라우드 수익, 광고 수익을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EPS 1.83, 1.8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검색 엔진 독점 관련 회사를 분할해야 한다라는 위기가 팽배해 있고요. 플레이 스토어 관련해서 에픽 게임즈와의 소송전에서 1차적으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에픽 게임즈가 플레이 스토어에 강제적으로 삽입하는 그 플레이 스토어 그 앱을 없애달라고 지금 소송을 걸었는데 에픽 게임즈가 이겼어요. 에픽 게임즈는 게임 플랫폼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한 위기가 있는 구글 알파벳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보셔라. 다만 CFRA에서는요. 구글이 현재 AI 시대에 가장 적합한 클라우드 인프라가 있다. 이게 AWS와 애저가 있고 그 다음에 구글이 현재 구축하고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가 있는데 알파벳은 가장 AI에 적합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 웨드부시에서는요. IT 좋아하는 웨드부시 3분기 어닝을 보면 알파벳이 유력하게 상승할 촉진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일 어닝이 엄청 잘 나올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기대감을 좀
갖고 있으셔라 라면서도 현재 규제 관련 위기가 있는데 어닝이 나오게 되면 안도감을 시장에서 갖고 앞으로는 다중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케이스들이 나올 거다라는데 이 얘기는 무엇냐면요. 앞서서 진행됐다는 막대한 투자를 어떻게 확장할 거냐 수익으로 그거에 대한 그쵸. 이제 유즈 케이스가 구글에서 튀어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웨드부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EPS 1.8 그다음에 어떠한 지금 소송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지 어떤 코멘트들을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그냥 보너스로 제가 가져왔는데 어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12월 달에 AI 관련된 발표가 있다 그래요. 뭔데요? 구글에서. 아, 이게 어떤 거냐면 네. 현재 우리가 구글 크롬 브라우저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AI가 통제권을 가진 뭐랄까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AI가 챗 통제권을 가진 GPT가 서비스? 그러니까 따지자면 챗 GPT가 내 브라우저를 통제해서 내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이게 원하는 대로 뽑아준다는 그런 기능을 내 12월 달에 내놓는다. 되게 무서웠지 않아요? 좋기는 한데 잘 나의- 해주면 좋긴 한데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스카이넷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무서워. 생각을 해보고요. 저지먼데이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네. 주의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항공 티켓 예약 가능하고 제품 구매가 쇼핑몰에서 가능할 것이다. 그럼 다 되는 건데 그쵸. 그냥 나 뭐 해줘. 요것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좀 무서운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일단은 네. 실적 발표와 12월에 다가올 네. 이 AI, 제미니의 신형 AI 음흠. 요것도 함께 기다려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은 굉장히 혼조양상인 것 같습니다. 다우가 다시금 좀 약간 빠지고 있는데요. 어떤 재밌는 이야기들 준비하셨을지 성정모 연구원 연결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US 스탁의 성정모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연결돼 있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저희가 항상 되게 기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제가 기대에 맞춰서 흥미로운 이야기 많이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를 어떻게 또 놀라게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시작해 볼까요?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에스티로더 관련 이야기인데 에스티로더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실적 발표 예정에 있거든요. 근데 아마 지난 실적 발표 때 이미 에스티로더 CEO가 물러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에스티로더가 현재 주가가 거의 4년 연속 계속 내리 하락을 하고 있고 조금 이제 사업 현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CEO 교체를 한다는 소식이 벌써부터 먼저 흘러나오고 있는데 스테판 드 라 파벨이라는 현재 르라브하고 조말론 같은 현재 에스티로더 내에서도 좀 핵심적이고 가장 잘 나가는 브랜드를 관리 감독하는 사장을 이제 CEO로 앉히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현재 에스티로더 브랜드에 워낙 많은 이제 화장품 뷰티 브랜드가 있는데 솔직히 잘 나가는 브랜드들은 뭐 르라보, 조말롱 그리고 라메르 같은 약간 좀 고가 럭셔리 라인업만 현재 좀 잘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사업을 강화해서 계속해서 잘 키워낸 이분을 CEO로 앉히는 거고 기존에 이제 CEO 후보로 계속해서 거론되던 제인 로더라는 에스티로더 최고 데이터 책임자는 이제 그 CEO 임명에 실패됐으니까 임원직에서 자기는 이제 물러날 예정이고 이사회 고문 역할만 유지하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에스티로더라는 기업 자체가 원래 가족 경영으로 유명한 기업인데 이 제인 로더라는 창업자의 손녀가 다음 CEO가 되지 않고 이제 그냥 내부 인사 좀 사업을 잘 키운 사람이 새롭게 CEO에 앉는다고 하니까 약간 가족 경영에서 벗어나서 조금 사업이 유연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전에 CEO를 역임했던 뭐 파브리치오 프레다 CEO는 어쨌든 16년 동안 에스티로더를 정말 잘 키워내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조금 많이 어렵게 이제 기업을 조금 망쳐놨기 때문에 내년 6월에 은퇴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번 주 당장 목요일 날 개장 전에 있는 실적 발표에서 이렇게 CEO 선임할 것으로 발표가 예상되고 있는데 보통 최근 시장의 좀 행태를 보면은 뭐 나이키도 그렇고 치폴레도 나이키, 뭐 스타벅스, 그리고 뭐 보잉 여러 기업들 올해 CEO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항상 공통적으로 CEO 교체 발표가 이제 나올 때마다 주가가 상승했던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주가가 상승해도 그 이후로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기업이 있고 반면에 일회성으로만 주가가 반짝하고 하락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에스티로더는 약간 그 후자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 주가가 반짝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최근에 이 뷰티 시장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워낙 투자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으로 좀 요즘에 비상장사들한테 쫓기고 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런 에스티로더나 뭐 유럽의
그 로레알 같은 상장사들이 아니라 이제 뷰티 산업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인 소비재 산업 전부 다 최근엔 인플루언서 시대다 보니까 이 인플루언서 브랜드가 정말 많아지고 있거든요. 뭐 국내에서도 유명한 이제 뷰티 인플루언서들이 자기들의 이제 화장품을 론칭하기도 하는데 해외로 눈을 넓혀 보면은 이렇게 뭐 샬롯 틸버리, 셀레나 고메즈, 뭐 카일리 제너, 리안나, 벨라 하디드 같은 전 세계 이제 최고 중에 최고의 연예인 뭐 인플루언서들이 자체 뷰티 브랜드인 뭐 샬롯 틸버리, 레어 뷰티, 카일리 코스메틱, 팬티 뷰티, 오르벨라 뭐 이런 뷰티 브랜드들을 론칭하면서 확실히 최근에는 이런 에스티로더 같은 전통의 브랜드들이 조금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에스티로더 같은 기업이 솔직히 CEO 교체된다고 뭐 주가가 장기적으로 상승할까? 이거에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이제 뭐 전반적으로 소비 트렌드를 보면은 다 SNS 시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소비하는 모든 것도 이제 SNS에 다 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 경험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시 여겨지고 있는 시대인데, 근데 이 에스티로더 같은 기업은 전반적으로 항상 이 뷰티 제품들이 그 브랜드 제품들이 대부분 다 백화점 1층 그런 뷰티 섹션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백화점 1층에 있는 그 뷰티 코너들은 솔직히 이 미국의 좀 소비를 앞으로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Z세대 입장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공간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에스티로더 같은 브랜드들은 조금 백화점 1층에서 없어지는 날이 와야 오히려 투자 매력도가 높지 않을까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 예로 뭐 국내 이제 Z세대들이 많이 찾는다는 성수동 같은 데 가면은 여기 또 뭐 이제 템버린즈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이제 Z세대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화점 1층이 아니라 그냥 단독 약간 팝업 스토어 개념 그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항상 정말 많은 소비자들이 거기 막 줄을 서서 입장하고 그런 광경이 목격되고 있다 보니까 에스티로더에 있는 브랜드들도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백화점 1층에서 탈피하는 걸 보여줘야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티로더 주가도 보면은 일단 CEO 교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당장 내일 모레 CEO 교체를 만약에 발표를 하고 주가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솔직히 이게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뭐 계속해서 좀 추세적 상승을 이뤄내긴 어려울 거라 생각해서 뭐 실적 발표해서 주가가 만약에 반등하더라도 조금 부정적 입장에서 계속 지켜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제가 보면서 저는 이 브랜드들을 다 써봤잖아요. 아, 그래요? 그 여기 나온 브랜드들 제가 아는 웬만하면 에스티로더의 제품 네. 하나는 갈색병 하나밖에 몰라요. 에스티로더에 맞죠? 얼마나 브랜드가 많냐면 네. 백화점 1층에 있는 뭐 절반 정도는 에스티로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크리니크, 랑콤, 에스티로더, 조말론, 르라보, 뭐 바비브라운 이런 브랜드들은 다 말씀해주신 대로 명품 브랜드인데 요즘 이 화장품 트렌드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서도 그 흐름을 역력하게 좀 반영을 해 나가는 것 같고 성정무 연구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보수적인 의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화장품 판매하는 업체 몇 개 있을 것 같으세요? 뭐 많겠죠. 35,000개 있거든요. 35,000개요? 네, 아까 보신 그런 뷰티의 천국이군요. 네,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런칭한 브랜드들까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업계 지형이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장품 얘기 나와서 신나게 떠들었네요. 네. 에스티로더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어떤 거 준비하셨을까요? 그다음 이제 오늘 나오고 있는 소식 중에 이 방산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조금 세계적으로 이제 탈세계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이 방산 업체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질 필요가 있는데, 근데 오늘 나온 이제 기업 이야기 중 하나는 에어로바이런먼트라는 조금 상당히 흥미로운 기업입니다. 이제 시가총액은 한 50억 달러 정도로 하나 약 7조 원 정도 육박하는 기업인데 여기가 상당히 혁신적인 이제 그 무기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현재 계속해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공격용 드론, 스위치블레이드라는 드론을 만드는 업체인데 이번에 대만의 공급 계약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만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에 계속해서 노출된 국가다 보니까 이런 이제 무기를 한번 구매하기 시작하면은 주기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아주 초대형 고객 국가인데 어쨌든 이런 대만이라는 국가와 계약을 임박했다.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고요. 그리고 이 에어로바이런먼트에서 만들고 있는 스위치블레이드라는 드론이 약간 초대형 드론이 아니라 조금 소형 드론, 일반 이제 육군 병사, 보병이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정말 많은 국가들에서 현재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에서도 이걸 구매하고 싶다 그런 의향을 밝히고 있고 나토의 일부 국가들도 계속해서 구매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은
여기는 주력 제품이 이제 스위치블레이드라는 그 이제 탱크도 공격하고 사람도 공격하는 소형 드론인데 이게 이제 뭐 생산 시설을 확장 단계에 있어서 앞으로 매출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업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워낙 이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 뭐 가격 인상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번 분기나 다음 분기 실적 발표에서 가격 인상 발표할 가능성도 있겠다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에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계속해서 증명되고 있는 게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결국 다 드론이 싸우더라. 그냥 이런 공격용 드론을 설치해서 드론이 가서 사람을 사살하고 하다 보니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스위치블레이드 자폭 드론에 대한 수요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이 기업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수주 잔고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계약을 따와서 이 수주 잔고가 계속 증가하고 나중에 이 수주 받은 것을 소화해서 매출로 증명을 해내는 건데 현재 수주 잔고가 약 3억 7,300만 달러로 최근 2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 주가도 뭐 좀 재미없지 않을까 싶지만 수주 잔고는 이제 2년 내 최저지만 주가는 사상 최고치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수주 잔고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현재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번에 대만이랑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라는 소식도 있고 뭐 우크라이나에서도 계속해서 구매하고 있다 소식 현재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미국 육군이랑 2029년까지 약 10억 달러 규모의 이 에어로바이런먼트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보니까 앞으로 이 해낸 그 계약금이 앞으로 이 수주 잔고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은 확실히 실적도 좀 더 개선될 거고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더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어로바이런먼트도 뭐 최근에 사실상 이 기업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기업이 된 이제 군수 기업인데 뭐 워낙 주가 퍼포먼스도 여타 뭐 로키드 마틴이나 L3 해리스, 노스롭 그루먼 같은 초대형 이제 방산 업체보다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뛰어나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속상해요. 전쟁 속상하죠. 이야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실적으로 이어지고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세계의 방위 산업 업체들의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트렌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찾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수주 잔고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또 잘 가는 게 방산주일 겁니다.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해 주신 게 역시나 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화려하네요. 장표가 나와 있습니다. 예.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저희가 어제도 좀 얘기를 했었던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로얄 캐리비안 지금 사진 굉장히 알록달록하네요. 네,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가 실제로 정말 화려한 크루즈입니다. 이 세계 최대 크루즈 선인 그 아이콘 오브 더 시즈라는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크루즈선도 올해 초에 취항을 시작했고 또 올 여름에도 세계 두 번째 규모의 크루즈를 여기서 이제 그 출항을 시작했거든요. 이제 전 세계에서 웬만한 가장 핫한 크루즈 하면은 다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에서 만들고 있는 건데 오늘 마침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적 내용이 정말 좋아서 이제 다이렉트로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크루즈 기업이 매출 성장률도 막 17%씩 나오고 있고 그런 게 다 현재 이 크루즈 여행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알려주는 대목이거든요. 결국 사람들이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니까 크루즈 이용하는 티켓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또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크루즈선 새로운 게 계속해서 취항하다 보니까 더 이제 많은 공급으로 더 많은 이제 가격 인상과 함께 이 수요를 소화하니까 실적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결국에 올해도 현재 이렇게 크루즈 이용하려는 사람 정말 많았는데 당장 내년에도 올해보다 예약이 훨씬 많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에도 티켓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 크루즈가 보통 한번 돈을 내면은 그 안에서 이용하는 거 뭐 숙식 다 웬만하면 무료인데 그 안에서도 조금 유료 상품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이제 유료 상품들을 지출하는 선상 지출이 또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뭐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약간 부정적인 실적 내용도 있었는데 뭐 허리케인 밀턴 영향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고객 예약을 뭐 당장 올해 예약만 받는 게 아니라 내년 내 후년 예약도 받다 보니까 고객들이 맡겨놓은 예치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예치금이 뭐 직전 분기 대비해서 조금 하락하면서 팬데믹 이후로 처음으로 이 고객 예치금이 하락했다. 그 점은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이 현재 여행 트렌드가 미국에선 정말 크루즈 여행 많이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크루즈 승객 탑승률도 100%가 원래 가장 높은 수치인데 100% 이상의 승객 탑승률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111%의 승객 탑승률을 보여줬는데 이게 2인 1실에
그 2인 1실에 2명씩 들어가서 방이 가득 차면 승객 탑승률이 100%인데 이제 어린 자녀들 데려가면은 2인 1실에도 더 많은 승객 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승객 탑승률도 100% 이상, 뭐 111% 나오면서 더 많은 이제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족 단위로 찾고 있다. 그런 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 크루즈 업계 자체가 현재 수요 공급 불균형이 엄청 심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금 이제 팬데믹 때부터 공급망 위기를 계속 겪어왔고, 그리고 크루즈 산업은 팬데믹 기간에 약 2, 3년 동안 사업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부채가 많아졌다 보니까 신규 크루즈 건조 수요 주문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크루즈 수요는 정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크루즈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제 수요 공급 논리에 따르면은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연히 티켓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크루즈 가격을 계속 인상해도 이 여행객들은 그렇게 부담이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일반적으로 크루즈 여행하면 럭셔리 여행으로 많이들 알고 있지만 이제 바다가 보이는 그런 해변뷰 그런 거는 이제 좀 비싸지만 오션뷰는 좀 비싸지만 일반 객실은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반 여행보다 크루즈가 더 저렴하다. 그런 게 미국인들 사이에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크루즈 예약은 조금 바쁜 현대 사회에 예약이 상당히 간편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 일반 여행 같은 경우에는 뭐 디즈니랜드를 간다 치면은 이제 비행기 티켓이랑 뭐 호텔 그리고 입장권 다 예약을 해야 되는데 크루즈는 정말 크루즈 하나만 예약하면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행의 매력도가 조금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크루즈 하면은 원래 크루즈는 이제 좀 은퇴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 아니냐 이야기가 있었지만 요즘에 미국에서는 밀레니얼이랑 Z세대가 크루즈 여행의 주 고객입니다. 아무래도 SNS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남들이랑 차별화된 경험 그런 걸 강조하고 싶은 그 밀레니얼이랑 Z세대들이 많이들 크루즈를 찾고 있는데,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가 약간 이건 항공산업이랑은 좀 다릅니다. 크루즈 하면은 보통 이제 해외에 그냥 배 타고 해외여행 간다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이제 비행기는 진짜 그냥 해외만 가면 끝이죠. 근데 이 크루즈는 독점 기항지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빈 무인도를 하나 사가지고 그 섬 자체를 리조트로 꾸미고, 그래서 그 독점 기항지인 섬에 가기 위해서는 해당 크루즈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업을 가장 잘하고 있는 게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인데, 그 북미 지역 카리브해에 가면은 바하마라는 상당한 휴양지 도시가 있습니다. 국가가. 그 바하마 이제 코코케이라는 독점 기항지를 현재 운영 중에 있고, 그 내년에도 이 독점 기항지가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또 바하마 지역에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뭐 이런 독점 기항지 오픈한다 하고, 뭐 이게 인기가 워낙 많아서 또 그 후 뭐 2027년에는 멕시코의 퍼펙트 데이 멕시코라는 이런 독점 기항지들을 오픈해서 앞으로 이게 우리 크루즈 업계의 차별화된 투자 포인트다 그런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같은 기업들 약간 뭐 태풍 이슈나 뭐 유가 상승 이슈 있을 때마다 주가가 조금 출렁이기는 하지만 이런 독점 기항지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탑재하면서 이게 장기적으로도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진 산업이다. 이런 거 한번 인지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림 보니까 떠나고 싶어졌어요. 멕시코 간다는데 멕시코 네. 음식 좋아하시잖아요. 네, 떠나고 싶네요. 2027년에 출항한다고 하니까 네. 미국으로 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로얄 캐리비안 현재 4%대 상승하고 있고요. 카니발 같은 종목들도 함께 1%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정모 연구원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 역시나 항상 저희를 좀 리프레시하게 해주시는 이 예상치 분이에요. 못한 물론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네. 저희 같이 그냥 범인들한테는 네. 굉장히 뭐 인사이트를 주시는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주신다.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드론을 가지고 오실 줄은 몰랐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자 아까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오늘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실적이 나왔으니까 네. 이야기 나왔잖아요. 네. 어제도 이제 우리가 크루즈 얘기하다가 이게 왜 신고가일까? 이게 왜 이렇게 오를까? 네. 그러면서 아라뱃길 크루즈 타기도 힘든데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네. 자 꼭 타보도록 하겠고요. 네.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머님들이 보통 이제 동남아로 네. 패키지 여행 단체로 많이 가시잖아요. 친구분들이랑 같이 친구분들이랑 네. 은퇴하시고 네. 많이 가시는데, 미국 북미 지역에서는 그런 똑같은 개념이 이 크루즈를 타고 가고 싶은 곳을 멀리 가보는 게 일종의 패키지 관광식으로 어허. 가신다 그래요. 네. 그래갖고 수요가 우리나라 패키지 관광 수요가 많듯이 똑같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주가가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지금 성종모 연구원에 따르면은 MZ들도 간다는 거잖아요. 바하마 제도. 되게 이그조틱 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의 바하마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실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이어가지고는 없죠. 네, 취향도 거의 안 하지 않나. 그래서 아라뱃길을 알아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신기한 게 먹으실 겁니까? 이렇게 크루즈 네. 이제 산업이 잘 되니까 네. 디즈니에서 어제 저희 크루즈 보여드렸잖아요. 띄운다 하잖아요. 어드벤처 크루즈. 25년에. 롤러코스터가 탑재된 크루즈를 만든다는 거 와, 아니에요. 그럼 바다 위에서 롤러코스터 타는 거네요. 얼마나 스릴 넘치겠어요. 와, 무서워. 재밌겠다. 네. 한번 저희도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그러면 근데 휴가 갈 수 있어요? 못 가잖아요. 미국 휴가에 맞춰서 미국을 가서 방송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제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주가가 있습니다. 뭘까요? 뭐 말씀해 주세요. DJT입니다. DJT. DJT가 또다시 오릅니다. 이 변동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대단하네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최다 거래 가장 상단에 결국엔 올라왔어요. 현재 9%의 상승으로 다시금 돌아섰고요. 제가 한 15분으로 라인 차트 보여드릴게요. 오늘 일중입니다. 대단한 말도 안 되는 그런 흐름을 이게 지금 뭐예요? 지금 오늘 일중 흐름입니다. 오늘 하루 흐름 요만큼. 굉장하군요. 네, 뭐 빠졌다가 올랐다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DJT가 움직이고 있어서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홀리마켓에서는 어제와 변동은 거의 없는데 이제 양쪽 다 부동층이 표심을 결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원래 남아있던 언디사이디드가 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카말라 하리스와 도널드 트럼프 두 분의 지지율이 둘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 상황 66.1대 33.8인데 여전히 굉장히 격차가 크죠. 그리고 요거 보시고 538 ABC 방송 산하의 538까지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은 해리스가 1포인트 앞서는 거. 요거 밑에는 이제 세넷이고요. 트럼프 좀 더 키워야겠다. 그죠? 네. 트럼프가 최근에는 계속해서 우세한 흐름 나오다가 오늘은 또 해리스가 또 우세한 걸로 나온 측면도 있었고요. 뉴욕타임스 걸로 보시면요. 뉴욕타임스에서는 이거 로그인을 해야 되는군요. 자, 49대 48로 해리스가 1%포인트 앞서는 모습 이거는 보실 수가 사실 있습니다. 오차범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차범위에 있고 뉴욕타임스도 그렇고 주로 이제 폭스를 제외한 나머지 언론사들이 해리스에게 가중치를 좀 주고 있다. 또 흑인이고 여성이다 보니까 그러한 가중치들을 분배를 하는 걸 따졌을 때는 현재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는 판세 풍향계가 좀 더 맞아 보인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의 이 오늘 TSMC 관련된 것도 시장을 흔들 만큼 솔직히 해리스가 TSMC 관련된 관세 이야기를 꺼냈다면 이렇게 TSMC 주가가 떨어지고 별로 관심 없었을 것 같은데요. 세미컨덕터 섹터가 흔들리고 그렇게 갔을까라는 생각을 거꾸로 해보면 약간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일부에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트럼프의 조 로건 팟캐스트 관련 출연 영상 한번 조금 더 보고요. 혹시 못 보신 분들 있을까 봐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미국 언론도 그렇고 우리나라 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재밌는 게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인용한 건요. 미국 언론에서 기자가 해석한 거를 트럼프가 말한 것처럼 써놓은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렇게 나왔다.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여기서 이야기했다. 그거를 퍼다가 트럼프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오전에 말씀해주신 뭐 95%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 얘기는 사실 이 오리지널 없어요. 비디오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약간 오해를 사는 그런 영상인지 그래서 약간 톤 다운된 모습에 사실은 트럼프기 때문에 그거 한번 체크를 다시 한번 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보죠. 듣기 평가 여러분 한번 다시 하시죠. 혹시 뭐 TV 보시는 분들 못 보실 수 있으니까. It's not even legal to have them work that way in the United States. So they 이분이 get 조 these people to 로건이고요. build them overseas. You do it, but let me just say, 이제 하죠. that chip deal is so bad. 칩 딜이 so bad하다. 이게 사실은 타이완과 지금 칩 관련,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지금 거래가 불공정하다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 유일한 센텐스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 해석이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있던 것 같고요. 그 뒤에요. We put up billions of dollars for rich companies to come in and 그러니까 이미 부자인 회사들한테 우리가 보조금을 줘가면서 미국 땅에 와서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borrow the money and build chip companies here, and they're not going to give us the good companies. 그러니까 우리한테 좋은 회사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네. 그렇게 보조금을 퍼주는데 와서 하는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Anyway, all you had to do is charge them tariffs. If you would have put it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하는 것밖에 남은 게 없다. 이제 남은 거는 방법은 그거 관세를 하나뿐이다. 부과하는 것밖에 네. 방법이 없다. tariff on the chips coming in, you would have been able to, just like the auto companies, no different, more sophisticated. 그러니까 예전에 디트로이트 자동차 회사들이 몰락할 때 네. 지금의 포드와 GM이 사실은 주도권을 완전히 유럽으로 넘겨주고 그 사이에서 도요타 자동차가 세계 최고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디트로이트가 유령 도시가 됐었는데 그 사이에서 있었던 일과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 일이 다르지 않다. 조금 더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줄 게 아니고 관세를 높여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오히려 좀 더 나은 상품을 만들게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거고. 진짜 아메리카 퍼스트에 딱 맞는. 그래서 이런 네.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훨씬 본인한테 도움이 되니까 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제가 트럼프 그렇죠. 지지자가 아니고 이 네. 사람이 하는 얘기가 유권자이고 백인 유권자층을 공략한다고 치면 네,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외에 뭐 삼성이나 TSMC나 네, 파운드리 회사한테는 위협적이겠지만 인텔 같은 회사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땡큐죠. 네. 그래서인지 오늘 인텔 2% 얼마인가요? 지금 인텔 빠지네요. 네, 죄송합니다. 신났는데 참 안 맞네. 손발이 안 맞아. 오늘 좀 빠졌는데 좋습니다. 네, 인텔이 지금 침 나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렇게 딱 초록색 켜졌으면 좋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언론들에서 나왔던 네, 트럼프의 TSMC 죽이기 같은 발언은 네, 사실 좀 오리지널 레코드를 보면은 네.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다. 그냥 트럼프가 트럼프스러운 말을 했다. 음.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기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에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요. 네, 자기의 논리와 그 방향성에 대해서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네. 당선이 1기에 됐을 때 1년 동안 제조업 일자리 수가 10배가 늘었어요. 10배요? 네. 엄청나게 늘었던 제조업 일자리 수를 숫자로 보고 있는 특히 내가 사는 동네에서 제조업 일자리 수가 늘었다면 그렇죠. 제가 기아차 조지아주 공장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런 걸 눈으로 봤다면 거기서 나오는 텔루라이드의 수출 성과와 판매 성과 이런 거를 그 동네 사람들이 확인을 했다면 솔직히 이번에 트럼프가 나온 거에 대해서 지금 조지아주는 60% 이상이거든요. 그렇게 수혜를 받은 동네가 있다면 안 찍을 당연히.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약간 트럼프 맛을 봤다면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미 트럼프가 엉망진창으로 행동하는 건 우리가 이미 get used to it. 아하. 익숙해져 있다. 다 알 법한 행동. 이 사람의 패턴과 이 네. 튀는 행동들이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고 네. 그런 패턴들이 이미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더 세게 내놔도 그렇게 자극적으로 놀랍지 않는 거예요. 다가오지 네. 않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확실히 받아들일 수 있구나.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예상 불가능한 행동을 하는데 경제도 안 좋고 막 무언가 안 좋아지는 내가 체감적으로 무언가 안 좋았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금 출마도 못했겠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그렇고 물론 하반기 이 대선이 일어나는 11월, 12월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상반기까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좀 오르잖아요. 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올랐겠지만 트럼프 걱정을 했었는데 주가가 올랐어. 그 기억을 우리는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되면 그동안의 그 법칙을 깨고 빠질 것 같았는데 시장이 안 그랬다. 안 그랬다. 아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는 이미 시장에서 국채 수익률 같은 걸로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뭐 뉴노멀 그리고 중위의 상당히 높아진 중금리 수준을 우리는 가지고 갈 이미 것이다. 받아들인 거죠. 예전처럼 제로금리 0%대 네. 이런 금리 그거는 시대는 절대 오지 없죠. 않고 이미 시대는 높아진 관세와 자국보호주의 안에서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4.3%였잖아요. 네. 2부에서. 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이미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크게 오늘은 4.3인데 여도 뭐 그렇게 시장이 막 지난주 초반처럼 막 튀지 않잖아요. 발작적인, 네. 발작적인 지금 하락. 특히 엔비디아 심지어 지금 다시 초록불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손바람 맞는 인텔 빼고 다 초록불인데 그런 측면에서 네. 시장은 이미 이 트럼프 트레이드와 트럼프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다. 그것도 그렇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중요한 건 결국에는 경제 살리기일 거다. 그렇죠. 뭐 방향성은 다릅니다만 두 후보가 결국에는 우리나라 잘 살자 이야기를 할 거고 네. 그럼 주식시장이 안 오를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네, 만약에 내가 기업인이면 네, 만약에 우리 권다영 앵커가 기업인이시면 네, 법인세 때문에 트럼프를 찍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있죠. 일반 사업자라면. 그렇죠. 이렇게 상장사라면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합쳐져서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을 텐데 솔직히 내가 그냥 동네에서 가게 하는 일반 사업자고 간이 과세자야. 네. 그럼 그러면- 법인세를 줄인다는 쪽으로 가겠어요? 올린다는 쪽으로 가겠어요? 줄여야죠 세금은. 그러면은 당연히 네. 트럼프로 간다. 어. 이렇게 되는 지금 분위기가 있을 진짜? 수 있다는 거죠. 트럼프는 정말 기업인인 것 같아요. 음.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래서 스타 성공을 한. CEO기도 하면서 네. 사업가기도 하고 엔터테인먼트이면서 네. 예전에 이제 그 예능 프로 나와갖고 You Fire 뭐 이러면서 굉장히 그 제목이 뭐였죠? 어프렌티스였나요? 굉장히 자극적인 기업 운영을 보여줬지만 네. 인기는 제일 좋았거든요. 그니까요. 저렇게 해야 성공한다. 라는 약간 우리나라 따지면은 백종원 이제 대표께서 네. 엄청 독서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해야 사업이 잘 돼. 그렇게 해서 인지도를 끌어올린 원래 백만장자. 그런 원래 느낌인 거죠. 백만장자.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제 2부가 슬슬 마무리할 때 됐는데 벌써 그래요? 네, 매크로 얘기를 좀 하면서 네, 네, 좋습니다. 하고 나서 3대 지수를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오늘자 나온 IB 모음을 하나 갖고 왔어요. 네. 뭐냐면 미국 증시와 미국 연준의 전망 모음집 좋습니다. 하나 갖고 왔는데 네. 보시면요. 일단 도이체방크에서는요. 최근까지 연준 위원들이 일관된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25bp나 보여주고 있고요. SGH 매크로 어드바이저에서는요. 25bp 인하하고요. 점진적인 기조 유지할 것이다. 그런데 스티펠에서 PCE와 고용을 봐야 된다.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와요. 네. 나오는데 목금에 나오는데 고용 잘 나오고 PCE 잘 나오면 동결할 수도 있는 가능성 다시 살아난다. 다만 50bp 다운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대선 관련된 코멘트 오늘 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했는데 대선 관련해서는요. 조정장 없을 수 있다. 아예 조정장이 우리가 없을 이제 수 있다? 얘기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게 오히려 상승 모멘텀을 줄 수 있다. 그쵸.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역사적인 히스토리컬한 걸 봤어요. 10월 27일에서 12월 31일 동안 S&P 500의 중위 수익률이 5.2%였는데 선거해만큼은 6.3%였대요. 그러니까 선거를 하는 날 10월에서 12월 말까지의 S&P 중위 수익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골드만에서 보고 있고요. 네. CFRA에서는요. 2차 대전 이후로 11월부터 그러니까 다음 달 대선 달부터 4월까지 봄까지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대요. 2차 대전부터. 2차 대전 이후로 이거 언제입니까? 1945년 이후니까 80년 동안 네. 11월부터 4월까지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 그냥 올라간 수익률이 아니에요.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가져왔다고 하고요. 11월에서 4월 동안 평균 7%가 올랐대요. 이게 상승 확률 76%. 네. 그러니까 돌 10번 던지면 7번은 올라갔다.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상황보다 훨씬 높은 상승 확률과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다라고 네.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22% 정도 S&P가 올랐기 때문에 상승 에너지가 소진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긴 한데요. 네. 그런데
5에서 10월 사이 앞에서 저희가 겪어온 봄부터 10월까지 10% 이상 올라갔을 때 어허. 우리가 생각하는 11월부터 4월, 그러니까 이제부터 4월까지 13%의 추가 상승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확률은 무려 92%라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정도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종합을 하면 일단은 대선 때 더 많이 올랐다. 그쵸. 그리고 11월부터 4월 때 평균적으로 더 많이 올랐는데 앞에서 올랐으면 10% 이상 올랐으면 13%를 추가로 더 올릴 수 있다. 그게 평균이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시장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아이비들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실적 시즌이라서 지수 자체는 생각보다 오늘은 그렇게 부진하네요.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다우가 약세권이고요. S&P 500이 강보합권, 나스닥만이 0.4%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구글 알파벳과 메타가 1% 이상의 상승을 하면서 좀 나스닥 시장에서 좀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가 1.5%가량 빠지고 있고요. 포드 같은 경우도 8%대 하락인 가운데 보잉이 3% 오르고 있습니다. 보잉이 오른다. 네. 보잉이 오른다는 것은 아마도 우주 부문을 매각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이후에 네. 지금 이틀 연속으로 반등하고 있는데 조금 더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3부에서 자 릴리움 이야기까지 함께 봐야죠. 찾아볼게요. 네, 3부 꼭 함께 하시죠. 잠시 후에 뵐게요.